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이 10년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 왜 이재현과 김영웅이라는 두 내야 천재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설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당시 삼성의 내야는 더 이상 예전의 위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진만, 김상수로 이어지던 유격수 계보는 끊어졌고 박성민이 버티던 3루는 불안정한 수비와 기복 있는 타격이 반복되며 팀의 중심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실책은 경기의 흐름을 끊었고 기회가 와도 점수를 내지 못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절망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기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뼈대가 무너졌고 그것이 삼성의 10년 암흑기를 직접적으로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유독 당시 팬들 사이에서 많이 등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절 가장 두려웠던 점은 오늘 잘하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중심을 맡을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삼성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전면 드래프트를 앞두고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냉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약점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특정 포지션을 채우기 위한 지명이 아니라 팀 철학을 완전히 리셋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유격수와 3루가 동시에 무너진 팀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재건해야 할까요? 삼성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설계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승부수가 바로 이재현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1차 지명을 당연한 선택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탈취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히어로즈가 이재현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동일학교 중복 지명 불가 규정 때문으로 인해 지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삼성은 그 구조적 허점을 정확히 노렸고 전국 지명 우선권을 활용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를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서울권 최고 유격수라는 실력, 고졸 유격수 최다 홈런이라는 기록, 마지막 1차 지명자라는 상징성, 그리고 완성형 멘탈까지 갖춘 이재현을 확보하는 순간 삼성은 시스템 재건의 첫 퍼즐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이렇게까지 그를 확보하려 했을까요? 단지 유격수 한 명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재현은 그 자체로 팀의 중심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설계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중요한 순간 더 강해지는 클러치 성향, 그리고 팀을 지탱할 수 있는 성격 구조까지 이재현은 불안정하던 삼성 내야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장치를 확보한 순간 삼성은 다음 승부수를 더욱 과감하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승부수가 바로 다음 파트에서 다룰 김영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이 왜 두 천재를 동시에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도박이 아닌 설계였는지를 차근히 확인해보게 될 것입니다. 삼성의 두 번째 승부수는 모든 예측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재현을 확보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은 또다시 내야 자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포지션이 같은 유격수 출신 선수였습니다. 당시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 삼성은 많은 팬들이 예상하던 투수나 포수가 아니라 김영웅을 지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과 혼란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유격수 한 명은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또 다른 유격수 출신 선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존의 야구적 관점으로는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판단은 단순한 포지션 중복이 아니라 타입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영웅은 고교 시절부터 희소성이 극대화된 좌타 거포형 내야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특히 3루 전환 가능성이 높았던 그는 장타력이라는 절대적인 장점을 갖춘 자원이었고 이는 KBO 전체를 통틀어도 드물게 등장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승엽 이후 20홈런을 넘길 수 있는 좌타 유망주가 얼마나 드물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삼성의 선택이 왜 특이해 보였는지 동시에 왜 값어치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구조적 빈틈이 존재했습니다. NC가 전학 이력 문제로 인해 김영웅을 1차 지명할 수 없던 상황. 삼성은 이 공백을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투수 보강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삼성은 이 틈을 정확히 파악해 2차 전체 3순위에서 김영웅을 선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정보 분석과 시나리오 예측이 결합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웅의 지명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존재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어졌던 감정 기복, 관리가 필요한 성향, 그리고 때때로 논란을 일으켰던 행동까지 그는 재능만큼이나 관리 난도가 높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 위험을 감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장타 잠재력은 단기적인 수비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큼 강력했고 잠재적으로 팀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현과 김영웅의 조합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정성과 구조를 제공하는 첫 번째 퍼즐 이재현을 확보했기에 삼성은 감정적 성향과 폭발적 재능을 지닌 김영웅이라는 두 번째 퍼즐에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팀의 중심을 잡아줄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이 승부수는 훨씬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현이라는 확실한 기반이 존재했기 때문에 삼성은 리스크가 큰 천재를 품는 결정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왜 굳이 두 명의 유격수를 같은 해에 뽑았을까? 이 질문의 답은 포지션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삼성은 무너진 내야를 단순한 자리 메우기가 아니라 설계 재건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두 선수의 역할은 명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중심을 잡아주고 김영웅은 확장을 만드는 구조. 이것이 삼성의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두 선수의 개성과 성향이 실제 팀 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의 재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바로 두 선수의 개성과 구조적 역할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이재현은 단지 유격수 자원으로서의 안정감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프로 데뷔 첫 해부터 놀라운 멘탈과 흔들리지 않는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팀이 필요로 하던 기본을 완전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고졸 신인 유격수, 최다 홈런 기록, KBO 마지막 1차 지명자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야의 불안을 지우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별명으로 불린 꼰재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현은 자신만의 기준과 규율을 철저히 지키며 현실 감각이 뛰어난 ISTP 또는 ISTJ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구조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기록에서도 그의 가치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더 강해지는 클러치 능력, 만루 상황에서의 높은 집중력, 그리고 꾸준한 수비 기여도까지 이재현은 단기 성적 이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자원이었습니다. 그가 내야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삼성은 이후 위험 부담이 큰 선택도 감당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김영웅은 이재현과 완전히 다른 결의 선수였습니다. 그의 성향은 감성 중심의 ENFP에 가까웠고 감정 기복이 뚜렷했으며 때로는 팀 분위기를 흔들 만큼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폭발적인 장타력과 창의적인 타격 감각을 갖춘 희소한 타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어진 좌타거포의 재능, 21세 이하 좌타자로서 20홈런을 넘긴 유일한 이력은 그의 잠재력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하지만 김영웅은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관리 난이도가 높았고 때로는 경기 외적인 이슈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장타 잠재력은 팀의 공격 구조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재현이라는 안전장치가 팀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선수의 성향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이재현은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팀의 질서를 잡아주는 얼음 같은 존재였다면 김영웅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는 불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통 이런 조합은 충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두 선수의 성향을 억누르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성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서로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야는 단순한 선수 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이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폭발력을 제공하는 방식. 이 조합은 단기간에 팀을 새롭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 선수가 실제 포지션 적응과 역할 분리 속에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가 팀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함께 굴러가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이재현은 이성적이고 안정적인 스타일, 김영웅은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유격수 출신이라는 공통점까지 겹치면서 많은 팬들은 이들이 한 팀에서 서로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 가능성을 단순한 포지션 경쟁으로 보지 않았고 구조의 변화로 해석했습니다. 삼성의 첫 번째 선택은 이재현을 유격수로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포지션을 배치하는 조치가 아니라 내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이재현은 유격수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판단력과 수비 범위,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는 팀 전체의 중심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안정감이 기초가 되면서 삼성은 다른 퍼즐 조각을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은 김영웅을 3루로 전환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위험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3루 수비는 순간, 반응 속도, 송구 정확도, 판단력까지 동시에 요구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김영웅의 강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격수 출신답게 기본적인 풋워크가 가능했고 운동 능력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수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타격에서의 폭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 전략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3루 전환 이후 김영웅의 타격은 더욱 폭발했고 그의 파워는 팀 공격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현과 김영웅의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수비와 공격의 역할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재현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으로서 내야의 기초를 다졌고 김영웅은 공격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카드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활약하면서 삼성 내야는 단순히 이전보다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불안정한 틀이 사라지고 하나는 바닥을 지탱하고 다른 하나는 상단을 폭발시키는 구조. 이는 야구에서 흔치 않은 조합이었고 그만큼 완성도 높은 설계였습니다. 또한 두 선수의 성향 차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재현의 조용한 자기관리와 일관성은 김영웅의 불안정한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중화시켰고 반대로 김영웅의 에너지와 공격적인 플레이는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이재현조차 경기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보완하며 구조적 균형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이 공존의 결과 삼성은 10년 동안 무너져 있던 내야 문제를 단 2명의 신인 설계로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선수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분석해 최고의 배열을 만들어낸 사례. 이것이 바로 삼성이 두 천재를 같은 해에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공존이 수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감행한 이 두 장의 선택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는 결국 숫자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말과 평가, 기대와 전망은 모두 주관적일 수 있지만 실제 기록과 연봉, 그리고 팀 성적에 미친 영향은 숨길 수 없는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내야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을 제공할 중심 자원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현과 김영웅이 합류한 이후 이 문제는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해소되었습니다. 먼저 연봉을 살펴보면 두 선수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5년 이재현의 연봉은 2억 1천만 원으로 고졸 내야수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팀 구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와 신뢰를 수치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내야 안정성,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 꾸준한 수비력까지 어느 부분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재현은 팀의 기본을 다시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김영웅의 숫자는 더 극적입니다. 단 1년 만에 그의 연봉은 무려 2,947%가 인상되며 1억 5천만 원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리스크가 많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영웅이 실제 경기력으로 모든 우려를 압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장타력은 팀 공격의 에너지를 바꿔놓았고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단숨에 뒤집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팀 공격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시스템 변수였다는 점은 이 연봉 상승이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WAR 지표를 더하면 이야기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두 선수의 합산 WAR은 과거 삼성 레아가 블랙홀이라고 불렸던 시절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이 매 시즌 안정적으로 팀에 기여하며 중심축을 잡았다면 김영웅은 장타와 공격력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와 공격, 안정성과 폭발력, 그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삼성 팬들은 매 시즌 올해도 내야는 괜찮을까? 라는 불안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이르러 팬들은 확실히 말합니다. 내야 걱정은 이제 끝났다. 10년 가까이 이어지던 암흑기의 종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는 우연히 찾아온 결과가 아니라 두 장의 지명에서 비롯된 설계된 변화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 명의 신인 조합이 어떻게 10년 고민을 종결시키고 팀의 새 시대를 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도박이었는지 아니면 철저한 설계였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해답은 마지막 파트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이재현과 김영웅, 이 두 장의 픽은 과연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계산과 분석이 만들어낸 설계였을까요? 많은 팬들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격수를 둘이나 뽑는다는 결정이 충동적인 모험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포지션이 겹치고 팀은 이미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투수 보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관점은 단순히 당장의 전력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보았습니다. 삼성은 이재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구조가 무너진 내야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수, 역할이 명확하고 성향이 흔들리지 않으며 팀 문화까지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반. 이재현은 그 모든 요소를 갖춘 프랜차이즈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삼성은 높은 리스크를 가진 김영웅이라는 카드에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정장치 없이 김영웅이라는 천재를 선택하는 것은 훨씬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퍼즐을 확보했기에 두 번째 퍼즐을 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웅은 반대로 팀의 미래를 폭발시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장타력이라는 희소 자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의 에너지, 감정적 성향에서 비롯된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까지 그는 한 장의 카드로 팀의 공격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삼성은 이 재능을 단순히 잠재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성향과 기능을 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구조적 시너지까지 고려했습니다. 안정과 폭발, 이성적 축과 감성적 확장, 수비 중심과 공격 중심, 이 둘이 맞물릴 때만 가능한 최적의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선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히어로즈가 중복 지명 규정으로 이재현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 NC가 전학 이력으로 인해 김영웅을 1차에서 못 뽑는 허점. 삼성은 이 제도적 빈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눈치 싸움이 아니라 정보전, 제도 분석, 그리고 예측 시나리오를 모두 동원한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구조를 보면 두 장의 지명 이후 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선수가 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10년 이상 이어진 내야 블랙홀, 불안한 수비, 경기 후반 집중력 붕괴, 미래 자원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는 두 명의 신인이 등장한 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현의 안정감은 내야의 흔들림을 지웠고 김영웅의 폭발력은 삼성의 공격 구조 자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기능적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2025년 현재 삼성 팬들은 말합니다. 내야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10년 동안 팀을 괴롭히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단 하루의 결정, 단 두 장의 선택이 10년의 과거를 정리하고 10년의 미래를 열었다면 그것을 정말 도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는 야구를 수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심리, 성향과 성장 곡선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미래를 읽고 계산하고 설계한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는 지금 숫자와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장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삼성은 해냈고, 그날의 선택은 결국 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